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딴 책방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짜잔,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정치학자 최우정 선생님이 한 2년 전에 쓰신 책인데요. 부제는 빼앗긴 자들을 위한 탈환의 정치학 이라는 뭔가 되게 멋있는 그렇지만 되게 가슴 아픈 속상한 그런 기록을 담은 책이에요. 왜 갑자기 대학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지? 난 뭐 대학을 안 가기도 하고 대학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되기도 하고 이런 질문을 품기에 지금 별로 적당하지 않은데, 적절하지 않은데,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한 분이, 청소를 하시고 휴게실에서 잠시 몸을 누였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뉴스를 많이 보지는 않아서 그게 얼마만큼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저는 8월 13일인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잠깐 페이스북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런 성명서가 올라와 있어서 이런 일이 이런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가슴이 쿵 했었었는데 그걸 보기 바로 그 전날인가에 드라마 닥터 탐정을 봤거든요. 요즘에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그 병의 원인들을 찾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있잖아요. 굉장히 드라마가 점점 이 사회의 진보적인 어떤 시선들,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줍는데 1kg에 60원이래요. 1kg가 얼마나 되지? 빈 박스를 1kg당 60원을 받는데 되게 하루 종일 열심히 모아서 판 돈이 5,600원인가 하는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쳐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탁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새벽에 67세의 노인이 청소 노동자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는 성인 두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빽빽할 정도의 계단 밑 휴게실에서 잠시 몸을 누였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를 성명을 보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 모든 엄마들이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 좀 저기 좀 넣어봤으면 싶은 그런 곳에서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참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법한, 읽고 좀 각인하고 뭐라도 좀,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 사실은 이제 떠올랐던 책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엄마의 파업 이야기 하면서 우리 엄마는 청소 노동자예요. 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 책은 2000년에 LA에서 8,000명의 청소 노동자가 이제 파업을 하고 이제 노동 환경을 개선시킨 그 기록을 그림책으로 담아낸 책이어서 이 책을 알고 있으니까 이 책을 소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상반기에 이제 하승호 선생님 모시고 했던 사회과학 감독회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을 주제로 해서 읽었던 책 중에 희정
기록노동자 시장님이 썼던 노동자 쓰러지다. 르뽀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하다. 라는 이 책, 왜 사람들이 돈 벌러 가서 일하다 다치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거에 대한 르뽀가 떠오르는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또 우연히 최유정 선생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너무 이렇게 절절한 글을 누구의 책임이냐, 왜 아무도 총장의 총장이 책임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에 대한 뭐랄까, 답답함도 아니고 절망감이라고 하기엔 또 그런 슬픈, 너무 속상한 그런 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그걸 보다가 이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책 뒷표지에 보면 에필로그에서 뽑아온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래요. 이 대학을 굴러가게 하는 모든 이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함께 살 집이다. 직장의 동료들과 마을의 이웃들과 나라의 사람들과 나아가 자연의 무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 그 집을 만들어 왔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인간이 부품으로 빨려들어가 갈아져 나오는 맷돌 기계가 되고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교육이란 포장지에 넣어 파는 악덕 상점이 된다. 여기서 나만 빠져나오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 않을 생각이다. 라는 글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을 쓴 최유정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소개글 읽어드릴게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해직 강사예요. 2015년인가 16년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으면서 이 책에 성악이 시작이 된 거죠. 과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대학은 도대체 여기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모두가 축제 시간을 보내야 할 것만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나 부적절하게 해고 통보를 보내는 걸까? 법적인 용어로는 강사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 라고 정정을 요구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해직 강사십니다. 해직이라는 건 직을 잃었다는 뜻이니까요. 2010년부터 경희대에서 대한사회 구상하기 되게 멋있는 선생님이에요. 예술과 정치는 인문사회 과목을 강의해오다 2016년이군요. 해고되었다. 이후 부당해고와 차별적 강사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으로 학내 투쟁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서양 정치사상을 전공했다. 하이데거의 테크네와 포이에시스 개념을 토대로 기술 예술론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몸의 정치, 생명 정치, 정치 미학 등 정치에서 생명과 감각과 감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박사 수료를 마치고 고대 오이코노미아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여성과 노동을 중심으로 고대 민주주의와 생명 정치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99년 교육운동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 삶은 달걀 재밌죠? 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떡볶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 만난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에게서 배운 것이 큰 힘으로 남아있다. 정치, 인문예술, 교육 분야에서 이론과 현실, 사유와 실천을 잇는 현장 연구자가 되고 싶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인이 되고 싶고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고통에 대해 공명하는 존재인 인간과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함께 쓴 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저자 프로필 읽는데도 또 울컥할 마음이 드네요. 이 책은 모두 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그 경희대 그 잔디밭에서 열리는 강좌를 했어요. 대학은 모술것이라는 큰 제목으로 모두 8강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대학이라는 나라, 누가 대학을 대학으로 만드냐, 노동 없는 대학, 학생 없는 대학, 교수 없는 대학, 교육 없는 대학, 정치 없는 대학, 주인 없는 대학,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대학의 발언,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노동 없는 대학의 이야기가 아마도 이번 그 청소 노동자의 죽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 노동은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교육시설이니까 노동은 없어도 되는 건가? 선생님들도 다 노동자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노동 없는 대학, 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대학에선 왜 노동이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지금 이 대학 안에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까요? 학교를 지날 때마다 멋진 캠퍼스 풍경에 감탄을 하는데 이 캠퍼스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교의 강의가 계속 차질 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해요. 지난 시간에 대학에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노동이 존재해야 하고, 그중에는 강의도 있고 배움도 있고 청소도 있고 경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노동자들을 여러분은 매일 만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왜 그들을 보지 못할까요? 지금 이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고 강사입니다. 오랫동안 교수님이라고 불렸고 해고되기 전까지 노동자의 몸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죠. 그러고 보니 해고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저 자신이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군요. 대학에서 노동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청소하는 노동자가 있어도 의식하지 않죠. 그분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청소기계 또는 화장실에 딸린 부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풍경에 파묻힌 사물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 숨은 노동을 하는 존재들을 nobody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유성과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그 공간 또는 일에 구속된 존재, 부품으로서만 드러나는 사물화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노바디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학장님, 총장님처럼 어떤 특별한 존재, 고귀한 존재, 책임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도 그만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건 수많은 이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어떤 탁월한 사람, 많이 알고 국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정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주주의는 노동자가 만드는 정치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노동자다운 노동자부터 만들어야 해요. 착취당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정치적 주체로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노동자 교육을 해야 돼요. 노동교육이 되지 않고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 논이에요. 누구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아직 아무것도 아닌 자, 일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몫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고 이 대학이, 이 나라가 우리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스스로 설 때만이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대모스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정당한 참정권을 요구할 때, 이 사회에 대한 몫과 시민권을 요구할 때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선동가 예,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선생님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더우니까 2018년에 이미 에어컨 설치를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구를 삭제당했다고 하고 2019년에는 올해도 단협이 일어났었는데 단계적 설치라는 이야기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서울대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살피지 않는 학교, 조직, 회사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그 학교엔 사회학과가 없는지 그 학교엔 문화인류학과가 없는지 노동교육이라는 거, 경제교육이라는 거, 인간, 정치학이라는 거 인간을 다루는 인간의 모든 사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학일 텐데 이런 기본조차도 살피지 못하는 대학이라는 건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들도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또 찾다가 보니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소한 죽음이라는 건 없다 하면서 애도를 또 표현하는 그런 그 웹자보 이미지를 봤는데요. 일하는 사람을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라면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들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에필로그의 제목이 나는 사라지지 않을 생각이다 라는 마지막 장을 했는데요. 대부분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세상 어차피 안 바뀌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시작한 이 선생님이 얼마나 또 무수한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지 밥그릇 챙기려고 그런다. 뭐 원래부터 좀 성질이 들어왔던 그런 강사였다.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 순간순간 그 뒤에서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중적이고 야비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텨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그래 더럽다. 들어서 내가 그냥 관둔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나날들을 버텨내셨을 텐데 그런 곳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여기서 싸워야 하는 이유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맺는 글 한 토막이 너무 가슴에 찡하게 다가와서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방당한 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는가? 박탈당한 이가 되찾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내가 온 삶을 걸고 되찾고자 하는 것은 내 삶터, 그리고 그곳에 대한 권리이다. 세입자의 권리가 아니라 주인의 권리다. 노예의 권리가 아니라 자유인의 권리다. 나라가 하나의 집이라면, 회사가 하나의 집이라면, 학교가 하나의 집이라면 그 집을 만들고 굴러가게 하는 모든 이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니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함께 살 집이다. 직장의 동료들과 마을의 이웃들과 나라의 사람들과 나아가 자연의 무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 그 집을 만들어 왔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인간이 부품으로 빨려 들어가 갈아져 나오는 맷돌 기계가 되고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교육이라는 포장지에 넣어 파는 악덕 상점이 된다. 여기서 나만 빠져나오면 살 수 있을까? 여기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 않을 생각이다. 2016년 2학기부터 나는 수요일마다 경희대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처음 혼자 청운관 건물 앞에 섰을 때 다가와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은 드물고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특히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동료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외면이 싸늘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속으로 나는 생각했다. 유력이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투명한 존재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뼈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점점 실존화되는 것을 느꼈다. 다가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한 사람이 섰던 자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서는 자리가 되었다.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 내가 늘 해오던 일을 늘 해왔던 곳에서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뭐 아니면 도, 하거나 말거나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 지금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투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고 나니 수요일은 제일 많이 우는 날이 되었다. 나중에 집회와 강의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참가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활짝 웃고 있다. 박탈당한 시간을 되찾고 있다. 지워버린 흔적을 다시 새기고 있다.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쌓아온 시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가 함께 드는 피켓 어딘가에는 그런 글귀가 있다. 우리는 모욕당하기 위해 여기서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가 쌓은 것은 어쩌면 그런 모욕을 씻어내는 행위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들었던 해고 강사 전용 피켓에는 아래 글귀가 쓰여 있다. 억압당하는 자의 이야기지만 적어도 이 피켓을 들고 있는 순간만큼 나는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나는 이 대학의 철거민, 난민, 몫이 없는 자로 서 있지만 또한 싸우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싸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싸우고 있는 한 무너진 담 아래서 빼앗기고 짓밟혀 우는 사람들인 것만은 아니다. 새로 함께 살 집을 짓고 나누어 먹을 밥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상상한다. 나는 그것을 알아배웠다. 그 또한 싸움의 이유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1인 시위를 할 때 피켓에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나는 이 대학에서 추방당한 자, 철거민, 난민, 몫이 없는 자, 시민권 없는 자, 언제든 누구든 맘대로 자를 수 있는 자. 나는 비정규직, 해고당한 대학 강사다. 비인간적 처우와 차별을 당하며 인간됨을 가르친다. 불통의 권위주의 시스템 속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가르친다. 교과서에선 공존과 연대를, 현실에선 침묵과 외면을 가르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2016 교과 개편 재검토하여 후마답게 만들자. 강사 차별 규정 철폐하고 교원으로 인정하라. 대화와 소통으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벌어진 강사 대령 해고와 이런 문제들을 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확산돼서 대학이라는 공간, 이 사회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본만 낳고 부품화되고 있는 그런 인간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되찾아야지. 탈환해야지. 그런 생각을 북돋워주는 아주 촘촘한 기록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